자, 이제 그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이렇게 불러야 돼요. 원래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나온 단독들은 일단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요즘 토마토가 몸에 좋죠. 자, 지금 이거 명태균이 당원 지지 성향을 분석해서 뭐 경선 조작이 의심된다 이런 보도도 오늘 방송 전에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목을 너무 점잖게 쓴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시하면 명태균 당원이 선택한 후보를 표시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명백하게 불법이잖아요. 저게 무슨 뜻입니까? 한 2만 명 조금 안 되는 당원들이 누구를 찍었는지, 이제 누구를 찍었는지 뭐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찍은 사람만 명단을 추스려 가지고 그거를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헤드라인에는 그런 명백한 불법의 정황이 안 드러나서 답답한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보면은 뭔가 체계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토마토 입장에서는 저게 최선이었다는 거. 네. 자, 다음. 그렇게 해서 여기 아까 그 미래한국연구소랑 여의도 리서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의도 리서치가 2년 3개월간 33억의 국민의힘 영역을 수주한 회사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실제로 여론조사하고 당원투표랑 해서 본 경선 결과표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거 조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도 끊임없이 했던 얘기예요. 어떤 여론조사는 분명히 쉽게 받아주는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에 그 사람 성향을 알고 있으면 여론 조작하기가 쉽다는 얘기는 명태균이 내가 했던 말을 듣고 써먹었던 그런 느낌이야. 그런 방식이어서 여론조사 자체의 문항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장기술이 들어가는 게 문제지. 자, 이런 단독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어제 MBN의 단독인데요. 대통령실에 시그널을 보냈는데 답이 안 왔다는 거예요. 까버릴 거야. 대통령실 의중에 달렸다 이제부터는 기자회견 후에 터뜨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명태균이가 금요일 날 검찰에 소환되지 않습니까? 검찰의 목표는 나오는 것처럼 명태균 구속입니다. 네. 명분은 뭐냐면 다 불질러 버리겠다 하는 증거 인멸 때문에 구속하겠다는 명분을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목표는 명태균 구속이겠지만 이게 날짜가 공교로운 게 7일 날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하고 8일 날 명태균이 검찰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명태균 사이에는 어떤 그 접점을 절대로 못 만들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TV라는 이 공중파를 통해서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맞추기.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 명태균의 말맞추기를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 직접 통화를 못 하니까 이런 그 다른 방법을 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나온 게 있죠. 여기 이제 탐사 그룹 워치독이라 그래서 허재현, 김성진, 김시몬, 조화준 이렇게 네 기자가 탐사 보도하는 건데 이건 좀 큰 건이 나왔어. 근데 이거 방송 직전에 터져가지고 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명태균이 창원 국가산단 지정 규모까지 쥐락펴락. 그러니까 제가 저 창원 이슈가 나왔을 때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이야기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그 중에 하나가 창원이 걸린 게 아니라 창원은 원래 후보지에 없었는데 명태균이 요구해서 대통령이 창원을 꽂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그럴 수 있었다.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고요. 창원시 공무원 목격담이 제보가 됐는데 김영선한테 산단을 보고할 때 명태균이 진두지휘했다. 김영선 쪽에서 75만 평 대산면 토지를 넣으라고 요구했다. 10만 평짜리 계획인데 300만 평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전에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새로울지 않게 보일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영선 쪽에서 뭐 75면 넣어라 빼라 했는데 이 대산면이 결과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대산면 쪽에서 땅을 샀던 사람들이 엄청난 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관여를 했으면은 그 정도까지 갔겠느냐. 그러면 명태균의 차명 재산은 없겠느냐. 뭐 이런 의혹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자,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론조사 비용 뭐 지불하지 않고 명태균한테 뭔가 따로 해줬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거죠. 선물이잖아. 김건희가 선물로 내려보낸 게 김영선이잖아요. 그 김영선은 네 맘대로 해도 돼. 뭐 이런 느낌이에요. 표현이 참 거시기 하네요. 네 맘대로 해도 돼. 아, 나 이런 표현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네가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김건희의 소중히 명태균. 자,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김영선을 공천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하나 퍼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을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천은 형식적으로는 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당에서도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퍼즐 하나가 안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김건희가 직접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실제로 공천하는 주체는 당, 정확히 말하면 공천관리위원회인데 이거 어떻게 했지 하는 거에 대한 퍼즐이 어제 저녁에 맞춰진 거죠. 뭐냐? 사모님이 윤상현한테 전화했지. 그러니까 저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인데 윤상현과의 퍼즐만 맞춰지면 공천 개입의 모든 게 다 맞춰진 거예요. 근데 저게 그냥 명태균이가 저희가 말을 무식하게 해도 바보는 아니에요.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남들을 굉장히 주위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뭐 미륵보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봅시다. 명태균이 대선 캠프에 윤상현 참여를 부탁해. 윤석열한테 그 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김건희를 통해서였겠죠. 일단 윤상현을 참여를 부탁해. 그리고 나중에 그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돼요. 보궐선거. 그때 6월 달에 있었던 거.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은 여러분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때 중간에 매개를 했다는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산다는 사람이야. 함성득이 여기서 사실은 저 말 밑에 두 줄만 없었으면 완벽해. 저거 보니까 약간 정신 나간 애 같잖아. 함성득이 내 보고는 미륵보살이라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함성득이 자기를 괜히 녹여보고 있다. 이 과시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득이 가갖고 막 난리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불고 또 난리치겠지. 내보고 뭐뭐뭐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보고 개새끼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잖아요. 윤상현이를 공천관리위원장에 만든 것도 사실은 명태균이 돼버리는 그 구조예요 지금. 야, 진짜 저 당시에 명태균 씨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살맛 나는 거 있잖아요. 내 뜻대로 다 되잖아요. 대통령까지 쥐락펴락하고 막 영부인까지 쥐락펴락하고 그 여당의 어떤 그 지도부까지 막 쥐락펴락하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물론 윤상현과 함성득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론도 해드렸어요. 네. 자, 그다음 사모님은 윤상현한테 전화했지. 예. 함성득 교수도 어찌 보면 뒷북 맞은 거지. 그러니까 윤상현이 가서 또 울고불고 난리치겠지. 내보고 개새끼라 하더라. 뭐 이 XX가 미친 XXI가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원본을 들어봤어요. 근데 저게 뭐 쌍욕이니까. 왜 대통령이 쓰는 말인데. 이 새끼가 미친 새끼 아이가 그러면서. 우리 마차님은 너무 그 뭐랄까 폭력적이야. 이 방송은 아이들도 듣고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 귀를 막아주기. 아니 내가 욕을 하는 건 그렇다 쳐. 윤석열이다 싶으면 똑같은데 김건희가 쌍욕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근데 확실히 재미는 있네요. 건희 언니도 쌍욕은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완벽한 공천 개입에 퍼즐이 다 맞춰진 거죠. 그러면 윤상현이 어떻게 구워 삶았을까?
윤상현이는 함성득이 통해서 일단 윤석열 밑으로 집어넣고 그 윤상현이를 공관위원장 만들어서 그 윤상현한테 김영선 공천하게끔 만든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윤석열이가 수사하는 사건이었다면 다 구속이에요. 정황만으로. 윤석열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 새끼 검사가 수사해도 이거는 무조건 구속입니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이래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의 불법성 하나가 제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윤상현도 좀 이제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네가 한 일을 지금까지 절대 없다라고 발뺌했지만 지금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 실제로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뉴스타파의 단독입니다. 윤석열 직보 의혹 여론조사가 나온 날 명태균이가 아크로비스타 인근에 호텔을 예약했더라. 이것도 정황상 보면 너 구속이야 그냥. 보통 윤석열식 수사를 하면 민주당 계열에서 하면 다 구속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언론에 대놓고 휴대폰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는 거랑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이유 삼아서 금요일 날 명태균은 구속시키려고 할 거예요.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야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대선 6일 전 2022년 3월 3일 윤석열 총장 문자 여론조사 독촉. 그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녹취로 들으셨어요. 저 빨리 좀 보내라 카대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서울행 비행기 예약해달라고 명태균이 강경희 씨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S호텔을 예약하는데 아크로비스타와 땡땡화랑 땡땡화랑은 이제 예화랑 왜 근데 저 동그라미 두 개야 저거. 헷갈리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저렇게 돼서 이제 윤석열이가 공짜로 비밀 대선 캠프를 운영했다는 바로 거기에요. 자, 예약했어. 한번 봅시다. 2022년 1월 달 이것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중간에 1월 3일 날 선거운동 잠정 중단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선대위 해산 여러분들은 대선에서 큰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저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원래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틀어져요. 그 틀어진 이유가 사실은 여론이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뒤에 한번 봐봐요. 2030 여론조사 이재명 33.4, 안철수 19.1, 윤석열 18.4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김종인을 갈아치워요. 그래서 지금 그때 보도를 보시면 윤석열 김종인과 갈라선다. 선대위 해산 오늘 직접 발표. 2022년 1월 5일자 보도죠. 저때 전할 리가 있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또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아까 앞에 2030 여론조사에 안철수가 윤석열보다 앞서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명태균이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를 구상해서 윤석열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처음에 이 사건 초반에 안철수 단일화 내가 시켰다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이. 근데 문제는 뭐 명태균이가 서울 올라가서 뭐 여론조사 뭐 보고하러 가면 만약에 검찰이 만약에 반대쪽 수사했다 그러면 명태균하고 윤석열은 빼박이인 겁니다. 네. 서울에 올라가서 아크로비스타 근처에서 호텔을 잡아. 그 호텔 어딘지 말 좀 해주세요. S 호텔이라고 하던데. 또 이러면 또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네. 찾았습니다. 삼정 호텔입니다. 삼정 호텔. 네. 이게 이제 그 가격이 강남에 있는 호텔치고는 좀 저렴해요. 그래서 10만 원대 이하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삼정 호텔을 잡으면 네. 그럼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차로 9분 정도 걸리는 요 거리에 있습니다. 요게 또 아까 보셨던 예화랑은 지금 압구정에 현대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랑도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고. 누가 보면 우리 마차님이 서울 사람인 줄 알겠어요. 서울 사람입니다. 네. 삼정 호텔.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에요. 정황은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핵심은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뭐 난 무상으로 쓴 게 아니라 창원사 한 단 줬는데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뇌물이 됩니다. 윤석열 사고방식으로는 정당한 그러니까 나 공짜로 쓴 거 아니야. 창원사 한 단 줬는데 그러면 너 임마 뇌물이야 임마. 돈 엎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돈을 받을 때 가장 싸게 끌어주는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저게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자금법이 가장 작은 거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뇌물이죠. 뇌물 말고는 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냥 끝났어요. 이건 못 빠져나가. 완벽한 올감에 딱 걸려. 그러니까 81번의 그 여론조사라는 것도 뭐 이게 건당 1,000만 원씩만 잡아도 8억이고 뭐 누구한테는 건당 1억에 팔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건당 1,000만 원을 잡아도 8억이 넘으면 이거는 그 특가법상 이거 징역 10년 이상이거든요. 오래오래 건강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비 구치소 수감자께서 지금 내일 뭐 발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죄는 이미 차고도 넘쳐요. 이게 이재명 수사였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이미 감옥에 갔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냐고. 윤석열이 내일 해서 가장 국민들한테 듣기 좋은 말은 하야하고 처벌받겠습니다가 돼야 돼. 정상인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은 절대 안 하겠죠. 왠지 마지막 이번 한 판만 나갔다 올게요.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저 고발 사주부터 봤지만 정권 자체에 정통성이 없어요. 당내 경선부터 여론조사 조작으로 했는데. 네. 저번에 말씀드린 거 진짜 명태균이 잔머리 엄청 걸렸잖아요. 처음에는 조작해서 홍준표가 앞서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손을 좀 썼더니 바로 앞서더라. 거기서 한번 뻑이 간 거야. 가스라이팅 된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홍준표는 지금 굉장히 화를 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화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명태균하고 홍준표 사이에 아예 인연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가 명태균을 못 잡아서 대통령이 못 됐나? 이런 후회도 한편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탄핵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해놓고 탄핵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보고 있으면 인간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분노해야 되는 사람이 홍준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 판 대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화를 내야 적정한 건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홍준표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대선 그러니까. 후보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표를 다 가져가고 싶은 거죠. 자, 넘어가시고. 자, 이야. 윤석열 씨 다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다 나왔는데. 다 나왔는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할지 그게 진짜 기대됩니다. 그 검찰이 기대합니까? 특검을 해야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수수님 아까 감사드렸고요. 꾸릉꾸릉님, 인포레이터 싱글 라리스님, 미륵불께서 어쩌다가 신불자가 되셨는지요. 명태균의 성견 지명 모두 배우가 있는 법이죠 하셨습니다. 같은 불자네요. 그러니까.